안녕하세요. 잠탱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니로 추천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하는 김에 소형 SUV를 한번 싹 다 다뤄볼까 해가지고 영상을 켰습니다. 사실 저는 소형 SUV를 잘 추천하지 않는데요. 비슷한 가격에 가능하면 이제 뭐 투싼이나 이제 뭐 스포티지 같은 그냥 준중형 중형 이상으로 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는데, 그래도 뭐 굳이 소형 SUV가 좋기 때문에 그거를 꼭 뭐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골라봤습니다. 어차피 내가 꼭 사야 된다면 그나마 있는 것 중에 가성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고요. 오늘 차가 좀 많기 때문에 얼른 빨리 첫 번째 차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요, 기아 더 뉴 니로 1.6 HEV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연식은 20년식이고요. 24,000km 탔습니다. 가격은 1,900만 원입니다. 새로 나온 니로가 신형이 아니고 구형입니다. 구형 니로고요. 니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 뉴 니로가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새로 나온 니로인데요. 그것도 조금 되긴 했지만, 아무튼 니로를 찾으시는 분께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아마 하이브리드의 어떤 매력 때문에 찾으신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약에 굳이 찾으신다면 저는 제가 전 영상에 올렸듯이 뭐 다른 하이브리드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난 꼭 굳이 SUV의 하이브리드, 그것도 뭐 소형 이렇게 좀 아담하게 뭐 요런 거를 원하신다라면 니로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니로가 생각보다 차가 큽니다.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차가 꽤 커요. 거의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랑 거의 비슷비슷한 걸로, 거의 그 급으로 차가 꽤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어찌 됐건 뭐 니로의 장점이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이 앞모습이 뭐 무슨 망둥어 같다고 싫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뒷모습도 그냥 단정한 것 같고, 뭐 외관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보험 이력부터 빠르게 볼게요. 이 차량은 소유자 변경 횟수가 없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10만원이 있습니다. 10만원? 부품 85,000원, 공임 14,000원, 도장 값은 아예 없네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대단한 거 아닐 것 같은데, 보시면 오른쪽 뒷문, 이게 판금이 있는데, 이게 아마 그냥 정말 작은 그건 것 같은데 그냥 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고일 것 같고, 색깔이 흔하지 않고 뭐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나름 이쁜 것 같은데요. 사진을 좀 더 보면 니로가 지금 보시면, 이건 아마 신차 출고 때 끼워준 타이어 같고요. 미쉐린 타이어. 20년식에 24,000km면 지금 4년 됐는데 24,000km 탔다라는 거는 1년에 한 5,000km 조금 더 탔다라는 얘기잖아요. 5,000km 정도 탔다는 얘기인데,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드리는 완전 신차, 완전 새 차죠, 새 차. 니로를 지금 신차를 출고하려면 3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니로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현대 코나도 좀 비싼 편이긴 하고. 근데 이 정도 가격에 그냥 신차 같은, 내가 꼭 굳이 니로를 사야겠다면 이런 차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디지털 계기판이네요. 소형 SUV, 이건 사실 근데 소형 SUV라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생각보다 공간도 괜찮고 차도 좀 길고 큰 편이라 니로의 장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루프렉이 달려 있네요.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가 있고 후측방 경보는 없습니다. 주차 감지 센서는 뒤에만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오토 에어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 되고 내비게이션은 없네요. 근데 내비게이션 없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어차피 뭐 후방 카메라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내비게이션은 핸드폰 내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옵션이 뭐 조금 통풍 시트가 없으니까 좀 부족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옵션은 저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새 차 니로를 사실 바에는 뭐 이 정도 금액에 거의 뭐 한 1000만원 이상을 1500만원 정도를 세이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차 사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기아 셀토스 가솔린입니다. 1.6 터보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19년식에 13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540만 원입니다. 사실 셀토스도 그렇게 싼 차는 아니죠. 지금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고 이건 지금 구형이고 이제 신형이 나왔잖아요. 그 셀토스 중에 제일 그나마 좀 가성비 있게 조금 가성비 있는 매물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이 매물을 찾았습니다. 19년식이면 이제 5만 탔잖아요. 5만이 아니라 5년 탔잖아요. 5년 됐는데 13만 6천 킬로면 1년에 이제 한 2만 킬로 이상 탔는데 뭐 연식치곤 조금 탔을 수도 있지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나오니?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없고요. 내차 피해 금액 30만원, 6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성능 기록부를 한번 볼까요? 성능 기록부 인터넷이 왜 이리 느리냐. 성능 기록부 보시면 외판, 뼈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가격은 1,540만원. 셀토스가 저는 디자인적으로 참 무난하면서 좀 괜찮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약간 그 렌즈로버 이보크 약간 좀 따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무난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감지 센서 전방에도 있네요. 후방 카메라나 뭐 후방 카메라는 있고 이 차도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어차피 상관없겠죠. 저 핸드폰 내비 쓰면 되니까. 희한하게 근데 오토 에어컨이 아니네요.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 있고 블루투스 있고 열선에 통풍까지 있습니다. 옵션이 뭐 좀 독특한데 아무튼 꽤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들 제가 사실 추천을 잘 안 하는 이유가 한 2, 3년, 3, 4년 타고 또 바꾸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중형급으로 바로 가셔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 킬로가 됐지만 5년밖에 안 됐고 뭐 이 차를 계속 꾸준하게 타셔도 되지만 뭐 한 2, 3년, 3, 4년 타시다가 뭐 다른 차로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현대 더 뉴 코나 가솔린 2.0이고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지금 가솔린 2.0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1년식에 7만 킬로 탔고요. 가격은 2,110만 원입니다. 코나가 조금 비싼 편이라 저는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저 같으면
2천만 원 주고 코나 안 삽니다. 안 사는데 내가 이런 디자인이나 이 코나에 완전히 꽂혀서 코나를 꼭 사야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코나 신차 뽑을 거면 차라리 이걸 뽑으셔라 라고 그런 의미로 그냥 가져와 본 겁니다. 보험 이력부터 볼게요. 보험 이력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없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에도 그럼 깨끗하겠죠. 보시면 외판 벽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3년 됐고 7만 킬로 탔으니까 1년에 뭐 한 2만 킬로 정도 탔네요. 뭐 거의 새 차나 다름 없을 것 같은데 외관 뒷모습이 전 참 이쁘다고 생각했고 앞모습도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그래서 저도 이쁜데 한번 타볼까 사볼까 막 그런 생각이 했었는데 결론은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안 사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 가격에 대안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여튼 그랬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끼고 계시고요. 벤투스 같은데 맞나? 아무튼 실내 공간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계기판이고요. 시트가 화이트 시트네요. 뒷좌석이 왜 살짝 약간 좁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앞좌석을 너무 뒤로 그렇죠? 앞좌석을 너무 뒤로 제꼈네요. 뒤로 밀어놨네요. 뭐 그냥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옵션을 한번 볼까요? 뭐 얼마나 또 다른지.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는 없지만 LED 램프, 뭐 썬루프도 들어가 있네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주차 감지 센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에어컨, 레인 센서도 있네. 옵션은 되게 좋네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다 있고 옵션은 꽤 좋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다른 차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이 급보다 더 윗급으로 올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차량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쉐보레 더 뉴 트랙스 1.4 프리미어고요. 20년식에 10만 킬로 탔습니다. 가격은 1,050만 원입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는 예외시켰습니다. 매물도 거의 없고 뭐 사실상 신차가랑 뭐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제외를 시켰고요. 그나마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더 뉴 트랙스 중에 좀 가성비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찾다가 이 매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좀 싼 편이에요. 사실 다른 매물들을 죄송합니다. 다른 매물들을 보면 한 1,000 초중반 정도까지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싼 편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아니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험 이력 보시면 인터넷이 오늘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네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고요. 내차 피해 금액이 3회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보시면 100만 원이 하나 있고 22년 2월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부품 700, 공임 350, 도장서 130, 그리고 뭐 230짜리도 하나 있고요. 요 타차가에 보면 2022년 2월 24일 같은 날인데 상대방 차는 280만 원이고 내 차가 1,2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후드랑 그러니까 본네트랑 휀다랑 그리고 라디에이터 서포트 앞쪽 범퍼 쪽에 그게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사고차는 아니고요. 라디에이터 서포트 같은 경우는 외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고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꽤 뭐 좀 강하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그래서 뭐 금액이 좀 큰 것 같은데 뼈다구는 안 먹었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20년식에 10만 킬로면 4년 됐고 1년에 2만 5천 킬로 정도 탄 건데 그래도 시내 주행보다는 조금 장거리 위주로 탄 것 같기는 해요. 차의 데미지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소형 SUV로 정말 좀 극강의 가성비를 내고 싶다 하는 분은 이런 거 타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내부 사진을 좀 더 볼까요? 내부 사진을 보시면 뒷좌석이 생각보다 많이 좁아 보이지 않는데요. 사진 각도를 저렇게 찍어서 그런가?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무난하죠. 뭐 디지털 계기판도 아니지만 뭐 상관없고요. 후방 카메라는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보스 사운드 스피커가 껴져 있네요. 와, 여기는 이렇게 하체까지 다 사진 찍혀 있네요. 이거 좋네요, 이런 거. 트렁크 공간입니다. 보시면 옵션을 보면 열선 핸들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없지만 차선 이탈 경보도 없고 후측방 경보도 없지만 자동 에어컨, 오토 에어컨도 없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없지만 내비게이션도 없고 이건 상관없고 앞좌석 열선 시트만 있고 통풍 시트도 없습니다. 뭐 저는 상관없는데 저한테는 전혀 상관이 없긴 한데 오토 에어컨 필요 없고 내비 필요 없고 후측방 차선 이탈 뭐 전 중요하지 않고 전동 트렁크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통풍 시트도 없어도 되고 요 정도 옵션만 해도 충분한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찾는 거에 비하면 옵션이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그죠? 어쨌든 가격은 1,050만 원입니다. 다음 차를 바로 한번 보시죠. 다음 차도 쉐보레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 1.3 터보 RS 등급입니다. 약간 그 제일 윗등급 하이 등급이죠. 20년식에 11만 7천 킬로 탔습니다. 한 12만 킬로 따타 칠게요. 그러면 이제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4년에 12만 킬로 가까이 탔다라는 거는 거의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거의 고속도로에서만 살았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차량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조금 큰 편인데 이게 좀 애매한데 소형 SUV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준중형 투싼이나 스포티지급이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이거보다 사실 동생격인데 길이는 조금 더 길거든요. 차체는 조금 더 낮아졌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험 이력을 한번 볼게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 75만 원입니다. 그거 말고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데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외판 뼈다구 전혀 이상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가격은 1,720만 원. 트레일블레이저 신차로 뽑으시려는 분들한테는 뭐 요런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형 SUV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구매하셔도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길게 타봐야 저는 5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무조건 바꾼다라고 생각이 해서 뭐 지금 12만 킬로 정도 됐지만 지금부터 타셔도 20만 킬로 넘지 않으실 것 같고, 일반적으로 타신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다른 차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뭐 가성비가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네요. 루프렉도 있고 LED도 있고 썬루프도 있네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다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 레인 센서까지 달려 있고요. 스마트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옵션 RS 등급이라 옵션이 굉장히 좋죠. 차는 뭐 이쁘죠? 이게 RS라서 이 안에 이 빨간색으로 이런 스티치 같은 게 이렇게 다 포인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쁘다고 하면 이쁘긴 합니다. 뭐 이렇습니다. 앞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조금 약간 짜친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보시면 썬루프가 좀 개방감이 확실히 있긴 있네요. 다음 차량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르노 코리아 XM3 1.3 TCRE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20년식에 67,000km 탔고요. 가격은 1,650만원입니다. 4년 됐고 뭐 한 7만 km 정도 됐다라고 하면 1년에 뭐 2만 km도 안 탄 거의 그냥 시내발이 위주로 운행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XM3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 소형 SUV 중에 외관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트랙스 크로스오버 나오기 전까지 외관은 이게 제일 이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쿠페형 SUV잖아요. 우리나라에 많이 없다 보니까 좀 희소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 82만원이고요. 그 외에는 뭐 없는데 외판 교환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외판 교환이 없습니다. 그렇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뒷모습이 확실히 이 차는 뒷모습이 진짜 이쁜데 약간 SUV면서 이제 쿠페스럽고 이 라인이 진짜 이쁜 것 같습니다. 멋있어요. 솔직히 이쁘긴 이뻐요. 내가 꼭 XM3를 사야겠다면 지금 이번에 또 이게 로장주 이거 바뀌어가지고 엠블럼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 솔직히 그거 말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대충 이 전체적인 형태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보고 사는 건데 굳이 신차 살 필요 있나요? 그냥 1,650만 원에 4년 됐고 67,000km 밖에 안 탄 거의 새 차 같을 건데 이런 거 사시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실내는 뭐 이렇습니다. 이 S링크라고 하나요? 이거 터치감이 조금 안 좋고 뭐 고장도 조금 잘 날 수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날로그 버튼이 더 좋지만, 그리고 이게 반응이 좀 늦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터치했을 때. 어쨌든 계기판도 디지털 계기판이네요. 그리고 뒷좌석 공간이 조금 이 쿠페형이다 보니까 이 머리 쪽이 조금 낮아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언뜻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은데 뒷자리에 제가 실제로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옵션을 바로 한번 볼게요. 옵션을 보시면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는 없고요. LED 돼 있고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업 없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에어컨, 오토 라이트, 레인 센서, 뭐 스마트키, 블루투스,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그렇게 돼 있고 통풍 시트도 있네요. 열선 시트랑 다 있네요. 옵션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신차 뽑을 바에는 뭐 이런 게 당연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여기까지 해서 소형 SUV들을 다 봤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형 SUV를 추천하지는 않는데 내가 꽂혀가지고 꼭 뭐 XM3가 됐건 뭐 트레일블레이저가 됐건 셀토스가 됐건 코나가 됐건 니로가 됐건, 니로는 뭐 하이브리드지만
이게 꽂혀가지고 이걸 꼭 사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매물, 이런 식의 이런 매물을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한 가격대에 한 등급 급을 좀 올리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리스펙하는 닥시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죠.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그래서 한번 그 클래스가 차이 나는 매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차는 기아 스포티지 더 볼드 디젤 2.0 인텔리전트 등급입니다. 18년식에 12만 킬로 탔다고 할게요. 18년식에 12만 킬로 됐으니까 뭐 6년에 한 1년에 한 2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아직 한창 더 탈 수 있는 차인데 가격은 1,899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한 단계 더 윗등급의 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가 막 무조건 더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요. 뭐 감성이 좀 다르겠지만 이 차 확실하게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XM3나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코나, 셀토스, 니로 이거 다 합쳐도 이거보다 승차감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승차감 하나, 안정성, 승차감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이거보다 다 안 될 거예요. 그게 닥시님이 얘기하시던 그 클래스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디젤이니까 뭐 시끄럽지 않냐, 정차시나 이럴 때는 조금 시끄럽겠죠. 근데 고속으로 가면 이 니로 하이브리드 이거보다 훨씬 더 조용할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거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는 정차할 때나 저속에서나 조용하고 좋지, 고속으로 가면 엔진 소리 나는 건 똑같거든요. 더구나 1600cc니까 한 100km 정도 달린다라고 보면 2.0 디젤보다 오히려 더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뇌피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등급 더 위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 이력 한번 볼까요? 보시면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 없네요. 그러면 당연히 외판 빡다구 이상 없는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앞에는 이거 뭐 저 망둥어 닮았다고 뭐 많이 망둥어인지 뭔지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던데, 뭐 전 괜찮아 보이는데. SUV는 약간 저런 거 약간 저런 맛 아닌가요? 실내도 보시면 뭐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면 공간 훨씬 넓고 수납 공간도 더 클 거고 뭐 좋아 보이는데, 보시는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썬루프도 굉장히 개방감이 넓고 트렁크 공간 조금이지만 더 넓을 거고 그렇습니다. 옵션 한번 볼게요. 옵션 보시면 열선 핸들 있고 전동 트렁크, 루프렉, LED, 썬루프 다 있고요. 옵션이 좀 좋은 편인 것 같네요. 차선 이탈 경보, 후측방 경보 있고, 뭐 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레인 센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스마트 키, 블루투스, 내비게이션 뭐 다 있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다 있습니다. 이 차도 옵션은 뭐 어디 빠지는 데는 없네요. 휠도 이쁜데 이 정도 1899만원 190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제 생각엔 적어도 이 2100만원짜리 코나보단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트랙스 1000만원짜리 트랙스에 비해서는 뭐 가격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 가성비가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차나 이런 XM3나 트레일블레이저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 꽂힌 게 아니라면 내가 SUV가 메인이다, SUV를 타고 싶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가격대가 뭐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어떤 건 더 싼데.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결국 이제 그 돈씨인데, 내가 SUV가 좋고 소형 SUV를 찾으시는 분이 뭐 내가 뭐 이렇게 남한테 보여지고 막 그런 거에 꽂혀서 아마 뭐 사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 거고, 내 눈에 이뻐서 뭐 그래서 이제 아마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그냥 비슷한 가격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보여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매물은 BMW X3 F바디고요. X드라이브 20D입니다. 15년식에 49,000km, 그냥 5만 km 탔고요. 가격은 2,390만 원입니다. 조금 너무 상관이 없는 매물인가요? X3 정도면 그래도 한 준중형 SUV급 이상은 되는데, 제 스포티지를 보면서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15년식이면 이제 한 9년 됐는데, 연식이 조금 됐는데 5만 km 탔으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디젤이다 보니까, 디젤은 조금 키로수가 많아도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키로수가 조금 더 많아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대신에 이 차는 5만 km밖에 안 탔으니까 확실히 그거에 대한 그 데미지가 적긴 적을 겁니다. 보험 이력부터 한번 보시죠. 그냥 이건 재미로만 보세요. 소유자 변경 횟수 1회, 내차 피해 금액 689만원. 야, 이거 700만원 돈인데 이거 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수입차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른쪽 휀다 교환 하나 했네요.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저의 기준 안에서는 이 차도 거의 새 차와 다름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코나나 뭐 셀토스나 니로, 뭐 트레일블레이저, 트랙스, XM3까지 신차로 뽑으려면 대부분 다 한 2,500에서 3,000은 좋게 줘야 되죠. 니로 하이브리드 이런 거는 3,000이 더 넘어가는데, 물론 이제 중고차를 보시는 거겠지만, 신차가 신차로 한 2,500, 3,000 소형 SUV를 사시려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차라리 이런 게 더 낫지 않나요? 유지비가 조금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정비하면서 타면 겁날 게 별로 없습니다. 연식이 9년이나 됐기 때문에 그 연식에서 오는 약간의 그런 부품들이나 경화된 거, 뭐 소모품 그런 거 갈아야 될 게 하나씩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떤가요? 뒷모습도 너무 구린가요? 너무 평범한가요? 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남자답기도 하고.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인데 출고 때 끼워졌던 건지 아니면 한번 교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내는 이렇습니다. 브라운 시트네요. 그래도 브라운 시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 느낌이 좀 살긴 사네요. 그냥 전형적인 BMW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옵션들을 근데 이거 썬루프가 개방감이 되게 좋네. 옵션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열선 핸들 BMW에서 열선 핸들만 있어도 저는 솔직히 감지덕지합니다. 진짜. 열선 핸들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있고, 루프렉도 달려 있고, HID, 그리고 썬루프,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나 후측방 경보는 없지만
주차 감지 센서 전방 후방 다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360도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데. 그리고 오토 에어컨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요. 레인 센서 돼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스마트 키에 블루투스에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앞좌석 뒷좌석 다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이 정도 옵션에 이 정도 뭐 그 돈씨 하잖아요. 2,500, 3,000 주고 새 차 소형 SUV 살 바에는 저는 이런 거 사는 게 낫다고 봅니다. 영상이 좀 너무 길었는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했던 다 얘기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그냥 재미로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다 보면 중간중간에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제가 대충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대충 씹으리는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뭐 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그냥 재미삼아 참고용으로만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